그런 게 제가 한으로 지금까지 돼 있는 겁니다. 몸에 신나 뿌리고 막 분신하면서 내가 언론화 시켜버려 이런 생각을,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성폭행 미투나 뉴스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 사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범죄는 줄지만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하루 평균 80건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강제추행이나 데이터 폭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내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저의 도움으로 징계 절차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직장도 잃고 이혼도 당해서 가정도 잃었으며 주위의 모든 지인들마저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면서 무죄를 받기까지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현재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목소리를 빌려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2년 6개월 하고 아주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데 그런 전화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웃기다나 스친 적 없고 말도 개인적으로 섞은 적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거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난 경우는 이게 저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저 주위에서도 그거를 다 썼거든, 진술서를 다 썼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고발했었던 그 친구가 계속 그 진술서가 다 나왔는데도 문제는 그 친구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의 우선권을 받아서 바로 해버리고 그게 엄연히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벗어났지만은 결국에는 걔네들은 다 됐다라는 거죠. 혐의 없음으로 끝났으면은 그럼 걔들이 추구원과 목적은 다 달성해버렸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가도 저처럼 이혼하고 하고 회의하고 나중에 소명이 돼도 상처는 무지하게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상처는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떵떵거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 만나지 못하잖아요. 백날 그거는 지 얼굴에 침 뱉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얘기 차라리 않는 게 낫지. 그래? 너 선거례 사건 있는 놈이야?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 당시에나 지금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관적인 관점이 이거는 그때 그냥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억울한 사람들 무지 발생하고 또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누구를 해서 나중에 무혐의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 사람은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요. 몸에 신나 뿌리고 막 분신하면서 내가 언론화 시켜버려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당사자의 억울함 내지는 한이 절절히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회사 조직 내의 부하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 남성을 성추행으로 하게 됩니다. 여성 피해자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자마자 이 남성은 여러 곳에 하소연을 해보지만 아무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고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이분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아무도 이분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니까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성은 조력자인 지인을 통해 카톡 등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으며 이 내용 중에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을 음해 내지는 모략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 여성은 평소 이 남성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이 피해 여성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직급이 높은 직원을 음해하여 이를 계기로 자신의 승진을
꾀하였던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여성과 이 남성의 평소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즉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평소 이 여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상사를 음해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자신의 승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피해 남성은 모든 걸 잃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근데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거 뭡니까? 승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힘들고 뭐 난이도가 있는 이런 건 아닌데, 한 맺힌 이분의 사연을 이제 구구절절히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들어드렸고, 근데 지금도 그걸 후회하지 않는데, 만약 제가 그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사건 처리되는 식으로 사건이 처리돼서 엄청 끔찍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제 생각인데, 이분이 오지랖퍼야, 오지랖퍼. 너무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분은 이랬을 겁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언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조언을 이 피해 여성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감히 조언하건대 그냥 본인만 하세요. 그 남 인생 잘 되게 하겠다고 괜히 얘기해봐야 이런 식으로 악용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억울함을 풀고 그나마 뭐 해결된다고 되긴 됐는데, 뭐 사실은 가정도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힘든 일을 한참이나 겪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감히 그때로 만약에 돌아가고 그분한테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여성분한테 야, 너 잘해라,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네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간다, 이런 류의 조언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분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 안 당해야 되는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고립된다는 거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그리고 어차피 이 지금 문제 상황은 두 사람,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 이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니 그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가해자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주장의 모순이 뭔지 이런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후에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전 도대체 뭘 했냐, 뭐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는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조사에 안 응해도 돼요. 응할 의무가 없어. 근데 제가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만 일어난 사건이고, 가해자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터치를 한 적도 없으니까 너무 억울한데, 피해자는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적용할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거탐을 한번 해줘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피해자도 설득을 해서 거탐에 태우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의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피해자 말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여부가 이제 좀 의심이 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하고 그 지인의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추가로 더 확인해 들어가면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남성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법 절차 내에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이야기가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무고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혐의가 없다거나 무죄인 게 밝혀지면 내가 문제가 있다, 나 처벌해줘라 라고 주장했던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에서 이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무고로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분은 충분히 무고로 인지 내지는 무고로 고소해가지고 피해 여성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승진도 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가해자가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보면 굉장히 그나마 이분이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함도 풀어지고 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억울한 사례의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뭐 구조적 성평등이 해결됐다든가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약간 불리해지면은 막 무고행위를 남발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는 여전히 직장 내에서 갑질한다거나 가불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여성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놈들이 있다, 나쁜 X들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 직장 내 갑질 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 겪고 계시거나 또 겪었던 분들 저한테 이메일 또는 댓글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힘들거나 억울하시거나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언제나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지금 바로 웅변에게 연락주세요.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이 무료로 다 들어드립니다.